다음은 제2관 법인의 권리능력입니다. 목차를 보면 1. 총설, 2. 권리능력의 시기, 3. 권리능력의 범위, 4. 권리능력의 종기로 되어 있습니다. 1. 총설은 읽어보시고 1428번 단락의 2. 권리능력의 시기의 목차는 1. 서설, 2. 비영리 법인의 설립요건, 3. 설립 중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1. 서설에 보면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은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허가주의를 채택했다라고 하는데 민법 31조와 32조를 읽어봅니다. 제31조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조까지 보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29번 단락의 2. 비영리 법인의 설립 요건을 보면 목차는 가, 계관, 나, 목적의 비영리성, 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 다음에 라,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 계관을 보면 괄호 1번에 비영리 법인의 설립 요건은 4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목적의 비영리성 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행위, 설립행위는 40조 이하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32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는 33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괄호 2번에서 민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련한 판례를 하나 봅니다.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이라는 겁니다.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인이 성립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법인 설립의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다라는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1430번 단락에 나, 목적의 비영리성입니다.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 여기서 영리 아닌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1431번 단락에 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입니다. 민법 제40조에 보면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이걸 뭐 굳이 외우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눈여겨봐두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자, 먼저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사무소의 소재지, 4호 자산에 관한 규정,
5호 이사, 법인의 기관이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호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호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40조에 있는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교재로 돌아와서 정관이란 법인의 근본 규칙 또는 그 근본 규칙을 적어둔 서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설립행위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정관을 작성한다는 것은 근본 규칙을 세운다라는 거죠.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단체 자치에 기한 규율을 세우는 것을 설립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보면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40조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도 임의적 기재사항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일단 기재되고 나면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32번 단락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인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관한 규정은 43조부터 48조까지 있습니다. 물론 45조와 46조는 설립이 아니고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략 43조부터 48조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괄호 1번에는 43조와 44조가 소개되고 있죠. 법전을 봅니다. 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 반드시 재산을 출연해야 됩니다.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40조 사단법인 정관과 1, 2, 3, 4, 5호까지는 공통되고 6호 이런 것은 없어도 된다. 사원 자격, 재단법인은 사원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7호도 빠져 있습니다. 자, 40조 1호부터 5호까지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자, 이렇게 해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 설립자가 그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보충합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조, 46조는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47조 증여, 유정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 생전처분으로 살아있으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지금 재산을 출연하기 때문에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제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증여와 유정은 뒤에서 다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제48조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 일정한 재산을 출연을 하는데 그게 언제 법인의 귀속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제1항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때, 법인은 언제 설립이 되느냐, 등기를 갖추면 설립이 됩니다. 물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 성립이 됩니다. 그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사망한 때입니다. 사망한 때, 유언이 혈액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괄호 1번에는 43조, 44조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괄호 2번에 보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고 어떤 방식을 갖추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는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 다음은 1433번 단락에 괄호 4번 출연재산의 귀속식입니다. 교재 내용을 보면 민법 제48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 물권법을 공부하고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물권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확히 이해하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판례 하나만 보고 갑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부동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면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물권법에서 공부합니다. 자,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자와 법인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5번 단락에 3. 설립 중의 법인, 이것도 뒤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공부를 하고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회독에는 스킵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설립 중의 법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설립 후의 법인에게 미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 정도 보고 3. 권리 능력의 범위는 다음에 봅니다.